맞다. 마마 여기. 오늘 육아는 안녕한가요? 엄마의 마음 안녕한가요? 맘맘TV 최현정입니다. 준이가요, 사실은 엄마 껌딱지, 별명이 엄떡. 엄마가 이렇게 겉옷만 걸치면 뭐 재밌는 거 막 하다가도 탁 힘새를 알아채고는 내팽개치고 막 달려와가지고 안아. 자, 안았어. 여기. 그러니까 자기 떼놓고 나갈까봐 그렇게 들러붙는 아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운동이라도 가려고 치면 얘 떼어놓는 게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. 그래서 엄마가 금방 올 거야.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별로 달래지지 않고 그냥 막 징징거리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은 일단 그래도 엄마 갔다 와야 돼. 그렇게 하고 좀 매몰차게 이렇게 밀어내고 문 밖을 나서는데 뒤로도 엘리베이터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울음소리가 들릴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참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. 근데 한 최근 1, 2주 된 것 같아요. 준이가 많이 쿨해졌어요. 엄마 금방 올게 하면은 겉옷 입더라도 나름 쿨하게 이렇게 바이바이 하더라고요. 제가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. 집 밖을 나설 때 한결 이렇게 가볍게 집 밖을 나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엄마한테 애착을 거두는 건가? 이거 괜찮은 거야? 하는 우려도 슬며시 고개를 들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애착 이슈입니다. 마마 여기.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, 뭐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고 있죠. 그런데 막상 애착이란 뭘까?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할까? 삶의 전반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나? 그러면 좋은 애착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? 이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애착 얘기가 나오면 떠올릴 수 있는 실험 연구 몇 가지가 있어요. 다들 아실 테지만 미국의 행동심리학자 중에서 해리 할로우라는 인물이 있죠. 원숭이 실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. 갓 태어난 아기 원숭이를 실험실로 데리고 왔죠. 그리고 그 원숭이에게 2마리의 어미 원숭이가 제공됩니다. 한 어미 원숭이는 철사로 만들어져 있어요. 그리고 가슴 부분에만 우유가 흘러나오도록 조작돼 있어요. 또 한 어미 원숭이는요, 마분지로 틀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좀 폭신한 천으로 감싼, 하지만 우유가 나오지 않는 모양만 원숭이인 어미 원숭이입니다. 새끼 원숭이는 어느 어미 원숭이를 좋아했을까? 아기 원숭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푹신한 천으로 된 어미 원숭이에게 가서 찰싹 붙어 있었고요. 배가 고플 때만 철사 원숭이에게 가서 우유만 빨아먹었어요.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 실험이 얼마나 잔인했던 걸까. 애착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그 생각을 안 이해할 수가 없는데. 어쨌든 이걸 통해서 포근한 엄마의 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, 뭐 이런 걸 상기시킬 수가 있었죠. 또 하나 고아원 이야기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1940년대고요. 이 사람은 프랑스 정신의학자 르네 스피츠라는 박사가 당시 그 부모가 감옥에 있어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할 때 그렇게 양육자가 없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풍부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면서 약간 고아원처럼 아이들을 모아다가 키웠거든요. 그런데 그 박사 기준으로는 청결한 환경, 충분한 영양이 다 공급됐는데도 아이들 사망률이 무척 높았고 전염병에도 되게 잘 걸렸어요. 심지어 성장 발육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. 이거는 왜 그럴까 많이 고민을 하던 중에 어디 출장 갔다가 되게 특이한 고아원을 발견했어요. 그 고아원은 위생적인 시설 전혀 아니었고 음식도 충분히 영양적으로 좋은 음식이 제공되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그 고아원의 아이들은 얼굴에 생기가 돌고 발육도 훌륭하고 사망률 또한 현저하게 낮았던 거예요. 무엇이 차이일까 하고 이렇게 관찰해 봤더니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여자들이 자원봉사를 와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돌봐주는 거였던 거예요. 그 당시의 인식으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사람과 사람의 스킨십, 그러니까 뭐 손으로 만지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고 옮겨질 수 있다는 의식을 강하게 하던 때였거든요.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도 했고요. 그래서 정말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이들을 안 만졌죠. 세균 옮길 수 있으니까. 근데 그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큰 해악이 됐다라는 것이 큰 충격이었어요, 당시엔. 그래서 이 2가지를 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이 스킨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까라는 걸 알 수 있죠. 이 스킨십이 그냥 아이들의 정서를 안정시켜주는 것
에서 그보다 더 이상으로 사망률까지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라면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던 거죠. 자, 그렇다면 애착 형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스킨십인가? 또 그게 아니거든요. 이 애착이라는 게 스킨십 더하기 이거저거 또 많이 있다라는 거. 저희 아이들 둘만 봐도요, 준이는 스킨십을 너무 좋아해요. 그런가 하면 세니는 귀찮아해요. 제가 막 너무 예쁘니까 막 얼굴 뽀뽀하고 막 머리카락 만지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게 귀찮아해요. 그런 것만 보면 그냥 무조건 스킨십이 최고는 아니구나. 아이들이 각각에 맞는 사랑의 언어가 있구나. 그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애착에 있어서 중요한 건 스킨십 맞는데 그 외에 또 뭐가 필요한 걸까? 저는 이제 상담 심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책을 읽어보세요 하면 너무 두껍죠. 그래서 일단 애착에 관련해서 이 책에 대한 어떤 간단한 서머리부터 해볼까요?